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7 기본이론반 오늘 이제 개강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강을 지난주 토요일 날 화성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화성학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분석에 대한 포커싱을 두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이 정도 강조했으면 다이나 클래스도 이번에 분석 진짜 많이 하겠구나라는 감이 있으실 거고, 그거를 이미 저하고 지난 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작년에도 많았는데 올해 뭐 얼마나 더 많아지려고 하나라는 두려움도 있으실 테고, 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좀 더 딥하게 가는 거가 있겠죠. 네, 저도 몰라요. 저도 이제 계속 여러분들하고 계속 똑같이 가는 중인 거거든요. 이 직업이요. 어떤 직업이냐면요. 그냥 딱 준비된 걸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요. 계속 국가 정책이 바뀌고 교육 과정이 바뀌고 뭐가 계속 바뀌면 여러분들만 싫은 게 아니야. 강사도 미쳐. 그래서 계속 그걸 팔로우 해가고 논문 트렌드가 어떻게 가는지도 계속 동향을 봐야 되고, 요즘에 또 어떤 교수 방법적인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계속 연구를 해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직업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가 나갔다는 핑계를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칭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이고, 저도 이제 또 내년 거를 계속 지금 조교님들 도움을 받아서 계속 내년 거 교재, 지금 종음셋이 이번에 개정되잖아요. 1년 전부터 개정 작업은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조교님들이 수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했지만, 그래도 또 끝나고 이번은 한 2월 초까지는 계속 개정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순차적으로 아마 종합셋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짠 하고 항상 주고 싶어요. 항상 마음은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대적인 것들이 변화가 있고, 저는 어제 밤까지도 지금 작업한 거가 개강총회가 또 개정이 되면서, 개강총회가 거의 물론 중간중간 수정 개정들은 있었지만 대대적인 개정은 거의 한 몇 년 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 자체가 올해 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일을 또 벌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교육과정이 바뀌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사실 상태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치? 굉장히 낭낭한데, 여러분들이 설명의 강의를 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낭낭한데, 지금 뭔가 과로한 것도 있고, 날씨가 좀 뒤죽박죽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 마음 같지가 않네요. 주사를 맞고 별 요동을 치고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낭낭한 목소리로 첫 인사를 드린 점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인강 선생님들, 안 그래도 인강으로 듣는 거가 좀 짜증나죠. 공부하는 거는 원래 짜증나고 귀찮고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에 재미 붙이시면 안 돼요. 제가 당부하지만, 중간에 내가 이렇게 첫 초창기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 알지? 그죠? 당해보신 분들 알죠? 진짜 중요한 말들이야. 사실 초수 선생님들은 그거를 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요, 오히려 저의 1년 전, 2년 전 영상을 한번 듣고 오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초수 선생님들 그게 뭐지? 하고 그냥 흘려들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이 말들이 되게 중요한 말들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 기본이론반에 대한 거에 대한 컨셉이 어떠냐. 이미 화성학 수업 저하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 인강 선생님들도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계속 이제 피드백이 오고 계시고, 좀 약간 요즘 트렌드가 어떠냐면, 제가 요즘에 그 수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요, 1월 첫째 주 하면 준비 땡 하고 동시에 땡 하고 시작되고, 스터디가 스터디 구해요, 땡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저희 카페가
등업이 옛날에는 뭐 갑자기 한꺼번에 쑥 들어오고 쑥 그리고 또 정책이 있고 또 뭐가 이렇게 또 시작된다 하면 쑥 들어오고 쑥 이렇게 카페 관리도 되게 쉬웠고 그랬는데 지금은 카페도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서 아직도 시작을 안 하신 분도 있고 강의 결제해놓고 아직도 시작 버튼도 안 누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되게 좀 다양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르바이트하고 같이 또 병행을 하시면서 지금도 아르바이트 또 찾아야 될 기간이잖아요. 저도 우리 조교님들 아르바이트부터 빨리 구해야 돼가 봐서 왜냐면 이제 성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그런 또 초수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사실 아르바이트는 이게 사실 몰입을 해가지고 성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몇 년 차 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아르바이트도 좀 추천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추천을 해요. 되게 웃기죠. 진짜 추천했어 안 했어? 했지. 추천해요. 어떤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가라. 뭐 이런 것도 추천하고 해요. 진짜로. 네, 여러분들이 그게 뭐 학교를 가야 되는 저는 학교 추천 절대 안 하거든요. 학교 기간제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뭐 이유가 있어요. 기간제를 하면은 호봉이 쌓이고 하긴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오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려고 오신 분들이 책임감이 크신 분들인데 학교에서 돈 받으면서 하면서 그 책임감이 거기서는 발동이 안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눈치 받고 그래도 잘 할 것 같은 분은 뭐 그 시간 강사하면서 하면 되겠네라고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사실은 하지 말라고 좀 추천을 하거든요. 그분을 거기서도 너무 열심히 할 게 그냥 보이니까. 그래서 뭐 능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서도 그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메인이 되게 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정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그런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내가 일을 병행을 어떻게 할 거.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뭐 학위과정이 끝났는데도 공부를 계속 하면서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뭐 저는 어제는 계속 개강총회 아침부터 6시, 새벽 6시부터 밤 거의 한 새벽 1시까지 개강총회 작업 쭉 했었지만 그 전날은 또 뭐 논문 서치하면서 공부하면서 뭐 또 쭉 12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 고시 생활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하는 게 일이겠지만은 강의를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수업 받는 게 제일 쉽죠? 수업 받는 게 제일 쉬워. 앉아있는 게 힘들다 해도 수업 받는 게 쉬워. 그치? 저도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목이 나간다 해도 강의하는 게 제일 쉽고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자기 공부를 하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나한테 자기 주문을 하는 거지. 나 공부가 재밌어. 누가 막 이렇게 물어봐요. 다이나 선생님은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들한테 뭐 이렇게 연구하는 게 재밌죠? 라고 말을 해야 될까? 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할게요. 넷플릭스 보는 게 제일 재밌어. 맥주 마시면서 넷플릭스 보는 거 제일 재밌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 보는 거가 제일 재밌는 거야.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거가 제일 재밌어. 비싼 거 먹는 거가 제일 재밌어. 그 다음 좋은 거 뭐야? 목욕탕 가갖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가 제일 재밌어. 여러분들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재밌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몰입을 해야 되느냐. 하기 싫은 거를요. 빨리 작전을 짜서 빨리 해치우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강사님이랑 저랑 즐겁게 해봐요. 생 거짓말이야. 공부가 뭐가 재밌어. 우리 즐겁게 해봐요는 즐겁게 우리 주문을 외웁시다 인 건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오바를 하고 아무리 예시를 그렇게 들어도 그 순간을 몰입하게 하는 거지 공부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는 건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나도 공부가 밥 먹는 것보다 밥 먹는 건 습관이 안 돼 있어도요. 저는 밥 먹는 거는 밥 먹는 거에 습관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밥 먹는 시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밥 먹는 거 뭐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뭐 하는 저는 밥 먹는 건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초딩 수준보다도 못하다라는 거 제가 스스로 알아요. 근데 공부하는 건 습관이 돼 있거든요. 눈 뜨고 뭐 하고 뭐 하면 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습관이 돼 있을 거야. 근데도 그 습관에서 계속 훈련을 하죠. 어디서 쳐야 되고 어디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어느 순간엔 접어야 되고 이게 아직도 훈련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힘들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른 거를 쉬프트를 해야 되는데 쉬프트 하기가 힘들어. 마무리가 안 된 이 느낌이 너무 힘들어. 그게 진짜 힘들 거예요. 초반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 힘들 거예요. 저도 초반이 되면은요, 막 보고서 발표도 많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보다 보면요, 오늘 하루만 더 좀 시간 투자하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수업에 대한 어떤 설계나 이런 것들이 또 내가 엉망이 될 텐데, 쳐야 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초수분들일수록 더더욱이, 이거 좀 더 몰입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화성학마다 끝나는 거 아니야? 당했죠? 지난주에.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제대로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을수록 그게 정상이라고. 설계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제 주변에 공부를 아주 잘한 몇몇의 그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밤낮이 없어요.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요. 새벽에 3시에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새벽 6시에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1시에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낮 1시에 자고 싶으면 자는 거고 24시간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 체력이 그게 여러분들도 봐봐요. 제 보면은 체력이 그닥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별로 나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 다 말라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설계하고 어디까지 쳐야 될 거가 그게 자기 컨트롤 문제거든요. 그게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임용 준비할 때 첫 번째 내가 슈퍼맨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요 거부하셔야 되고요. 인정이 뭐야? 슈퍼맨 원래 아니었어. 근데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돌아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강 듣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설계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거에서 월급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인강을 들었으면은 돈 안 아깝게 인강을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스터디까지 한다? 와 인간 승리인 거지. 진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스터디를 하겠지만요 저도 계속 제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는 뭐 이런 온라인에서 스터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저 스터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공부는 계속 하지만 스터디 들어가고 싶은데 왜? 안 될 거 뻔히 알아. 안 될 거 뻔히 알아. 내 자체 이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이걸 하면서 내 복습만 한 것만으로도 내가 뭐 논문 리뷰를 한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내 역량이 여기까지인데 어쩌겠어. 시간이 걸리면 그냥 이걸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수밖에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할수록요,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는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내가 하는 거에 확실함을 갖지 못하는 의심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해놓고 나서도 조교님들한테 다시 한 번만 좀 봐봐줘. 다른 눈으로 좀 봐봐줘. 이런 부탁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게 자기 기만이었던 거, 자기 잘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난 뭐든 해낼 수 있어. 라는 거부터 애초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겸손함의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아마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일 거라 나는 확신을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에 대한 거는 내가 장기 플랜으로 했었을 때 내가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요청이 필요할 때는 저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만 하고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기본에 제가 봤을 땐 내용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축적해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이 공부를 임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봐야겠다든지 그리고 나의 조급함에 대한 걸 어떻게 달래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가 어떤 만족감도 필요하거든요. 아마 열심히 하신 분들일수록 만족감에 대한 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 직강 선생님들한테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제 하셨습니까? 과제 했어요? 과제 하셨어요? 과제 했어요? 과제 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시작돼요. 정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진짜 제 말을 뼈가 있게 들으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말들은 뭐 그래 넘어가도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과제 하셨어요 했는데 안 했다는 건요. 이거 그대로 그 습관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게 1년 동안에 그러면 1년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진짜 한번 아마 올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또 상당히 작년에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는 듯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진짜 작년에도 제출하라는 거에서 하라는 거에서 정말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출발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2달이 지나면 확연하게 또 달라지게 되고요. 상반기가 지나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정말로. 자기가 거창하게 뭐 자기 공부를 한다고 스터디를 한다? 아니요. 숙제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제일 형편없는 거가 공부를 한답시고 강의는 강의를 하고 내가 뭐 내 나름대로 뭐 개론서를 잡고 뭘 하겠다? 아니 과제도 지금 소화가 안 돼서 거기에 연마가 안 됐는데 학교에서 뭔가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임용 준비를 하겠다고 학교에서 나가는 건 나가는 대로 과제도 안 하면서 뭐 임용 공부를 하겠다고 강의를 듣고 뭐 하겠다? 그거 혹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따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수님들이 내주신 과제부터가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왜 그걸 무시하고 지금 들어왔다. 저하고 지금 1년 과정을 하시는 건 대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주어진 과제부터 해결하고가 돼야 되는 거네. 과제나 똑바로 해요 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을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자만하죠. 알아들었어. 거기서부터가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뼈저리게 들어야 돼요. 정말 주의 깊게 정말 주의 깊게 드셔야 돼요. 제가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기본 이론반에서 뭐예요? 과제 하세요 라고 할 때 그거 제대로 해오세요 라고 할 때
정말 심플하고 단순한 과제를 딱 명확하게 드렸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꾸 물어봐요. 내가 뭘 하라고 한 거 아닌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그건 거죠.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못 믿겠어? 내 알아서 공부할게.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에서부터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과제를 정확하게 다 수행했는데 합격을 못한 사람은 1년 안에, 초수분들이 1년 안에는 힘들어도 2년 안에는 무조건 냅니다. 나 그런 사람 떨어진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잘 수행해 나간 사람은 상위 2%도 안 된다. 진짜로. 그럼 상위 2%도 안 된다는, 1%도 안 된다는 1%가 안 된다는 거죠? 1% 안에 드는 그 습관이 임용이 1% 안에 드는, 임용은 4% 안에만 들어도 돼요. 근데 그 4% 안에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염두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에 대한 거 제가 뭐 지식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거를 알아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일부러 어렵게 가르쳐야지. 가서 뭐 혼자 공부하면서 뭘 하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강사가 쉽게 가르치고 이해가 돼가지고 복습을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잘 되는 수업을 받아야죠. 그래야지 시간을 단축하죠. 애울 거? 이거? 알았어. 애울게. 근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요, 뭐 여기 있는 거 애우세요 해놓고 결국은 책으로 돌아오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종음셋을 나중에 다 애우는 거거든요. 거기로 다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그거를 건너뛰기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초수분들은 지금 안 하다 할 수 있는데요. 부탁하고 또 부탁할게요. 이게 지금 믿겨지지가 않더라 하더라도,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혹시 내 스케줄에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학교 가서 제가 뭘 할까요? 오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가셔서 하셔야 되고, 무조건 이거 완벽하게 하고 났었을 때 선생님은 무조건 당일 연도에 합격하실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네 학교에서 4학년 그 남자 선생님이 합격하셨었는데 그분 4학년 때 오셨었거든요. 여름에 왔다 갔다 하다 그 해 학교는 그분 진짜 그렇게 하셨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야. 임용이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요. 진짜 어렵다라는 거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고요. 쓸데없는 공부 진짜 많이 해요. 정말 쓸데없는 공부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제가 뭐 말한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게 쓸데없는 공부라고 하는 거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화성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험의 기출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기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끝도 안 나왔겠더라고. 제가 처음에 기출 이렇게 컬렉트를 하다가 이러다가 수업이 안 끝나겠네 싶어가지고 기출은 패스했는데, 오늘 항상 기출에 근거해서 강의를 해요. 쓸데없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이런 강의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을 때는 제가 걸른 건데 거기 걸른 거에서 또 걸르지 마세요. 제 거 갖고 서브하지 마시라고요. 서브 된 거예요. 서브하지 마세요. 서브는 뭔가 몽땅 이렇게 썼을 때 서브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브하지 마세요. 그냥 통을 애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귀찮고 뭔가 힘드니까 걸르고 싶어요. 그럼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 정도도 아니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마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희 클래스의 또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저는 제 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다른 강사님들도 막 이렇게 동향도 아실 거고 강연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어떤 포지션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가셔야지 내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강사님,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봐도, 모든 강사님들이 똑같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강사님들이 이렇게 많아도 강사님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타겟을 하는 수준도 다르구나라는 걸 제가 되게 늦게 알았어요. 그냥 저는 제 강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 강의는요, 여러분들, 요량진에서 사실 조금 쉬운 강의는 아니더라고요. 알고 있으세요? 오늘 지금 오프닝 강의니까 말씀드릴게요. 쉬운 강의가 아니다라는 그거 뭐냐면요, 분석 수업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근데 일단 분석이 들어가면 지금 첫 번째 화성학부터 아마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론반도요, 뭐 되게 많아요. 이게 아마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건너가는 그런 게 아닌 거거든. 이미 수업을 들어오셨던 분들도 알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요, 이게 제가 미리 그러니까 저는 최종 합격을 하는데 포커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하자면은 진짜 기초부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거가 여러분도 저하고 뭐부터 했어요? 음계부터 했어요. 그게 기초 아니면 뭔데?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돈은 첫째 줄에 걸려있고요부터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황태중임남 이거 국악할 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 외우고 오세요라고 하지 12개를 제가 여기서 칠판에다 안 써요, 저. 근데 그렇게 하시는 클래스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필요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장조, 바장조에 가서, 야, 그거 있잖아. 다장조, 바장조의 뜻이 이거지. 그러면 C 도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적용 원리를 가지고 바로 적용해가지고 가는 거, 그게 제 포인트예요. 기초를 이야기하는데 그 기초를 응용과 적용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가 제 전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중 안 하면은 큰일 나요. 그러겠더라고. 자, 여러분들 진짜 지금 알고 웃는 거지. 지금 우리 초수 선생님들 그거 정말 잘 알아야 돼. 다이너 강의가 어려웠고 뭔가 인강에서, 그래서 인강 선생님들 절대 2배속으로 안 될 거예요. 1.5도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훅 올라간다라는 거가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초수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요, 진짜 힘들었지. 내가 이걸 집중을 끝까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워가지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근데 그게 한 5시간 넘어가면 이제 정신줄이 풀려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강 선생님들, 특히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강 선생님 특히 전날은 뭐 하면 안 돼요. 잠을 충분히 자고 가야 되고, 진짜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게 다이나 클래스 수업이야.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직강 선생님들 얼굴을 딱 캡처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웃고 있는 사람들은 속이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지금 모르고 끄덕끄덕만 하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라고 딱 티가 나거든.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알겠어. 격하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분들, 인강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가는, 지금 이 장면을 정말 캡처해주고 싶은 만큼 확연하게 티가 나거든요. 진짜예요. 정말 내가 계속 이렇게 강조가. 여러분들 내용학적인 거는 절대 모자람 없게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진짜로. 자, 봐봐.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 아마 그거의 내용학적인 건 여러분들 정말 200%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뭐, 한 문제 정도나 모르는 뭐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어. 그거는 그냥 뭐 1점짜리 그거는 패스해도 그거 모른다고 떨어질 일 절대 없어요. 근데 체력은, 그리고 집중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이라서 다 지금은 막 그렇게 마음 먹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해이해진다고 생각하면은요, 이 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로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열변을 토하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했던 말들인가가 지금 하나도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때 가서 아마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럴 때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그게 제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그러니까 공에 계시는 분들하고 사에 계신 분하고 차이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합격을 하게 하는데 내용학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이 고시를 하는데 내가 이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게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그것도 절벽 위에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한테 축복이 있다면 저는 여기에 노량진에서 제안을 받은 거가, 제가 지금 젊게 보이죠? 늙게 보이지는 않지. 그래? 젊게 보이지. 아직은 팔팔하게 일을 근데 십몇 년 전에 내가 사실 제안을 받을 때 진짜 어렸을 때거든요. 지금으로 봤으면 지금 십몇 년 전이면. 근데 그때 내가 참 무서웠던 거가, 내가 어리니까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 대답니다 하고 와가지고 가르쳐서 내용학적인 것만 가르치다가 보니까 사람에 대한 걸 이해가 내가 되게 많이 부족하구나,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의 아이콘이었어요. 노량진에서 상담 처음 시작한 사람 저예요. 정말로. 상담을 처음 시작하고 카톡을 뭐 선생님한테 하거나 그게 저예요. 얼마나 노량진 강사님들이 싫어했겠어요. 귀찮게. 근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많이 배우구나. 그리고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이 절박함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마음이고,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좀 하나 더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도 배우는 중이고, 상담에 대한 거가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나이에서도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벌써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요즘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들은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거를 뉴스에서만 접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 뭐 요즘에 MZ 욕하잖아요, 막 뉴스에서는. 싫지? 뭐 MZ는 이렇다, 뭐 하면서 욕하잖아. 그러니까 선거 보니까, 기사를 쓴 사람들이 이미 기성세대구나. 진짜 MZ 마음을, MZ가 그게 아닌데. 라는 마음을 제가 그걸 너무 이제 알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몰랐을 때는 이제 나이가 거꾸로 이렇게 이제 체인지가 되고,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요즘 20대, 30대 그 친구들은 이런 마음과 이런 불안감과 이렇게 했구나.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알바도 여기 가서 해. 알바도 이런 거에. 라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제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귀찮은 게 아니고요. 답이 늦을 때는, 뭔가 밀려 있을 때나 이분에 대한 거가 좀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상담을 이미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어요. 정말 사연도 많은 분들도 많고, 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도 있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애 키우는 엄마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냥 파혼하고 공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야. 그럴 만한 나이잖아요. 파혼하고 공부합니다라도 있고,
뭐, 진짜로, 시댁에서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막 이러고. 진짜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거를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이 시간도 또 허투루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또 갖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 노량진에 살지는 않아요. 물론 거의 낮 시간은 살죠. 여기 있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게 되고,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왔다 갔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저한테도 그래요. 선생님 오늘 힘내시고 파이팅 하죠. 지치지 마시고 밥 잘 드세요. 저한테 밥 좀 잘 드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하고의 이 인연이라는 거는요, 엄청난 인연이죠.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인연만큼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인연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부모가 위에서 뭔가 굴리면서 자식을 뭔가 내 평생의 어떤 자식이다라는 거를 손 아래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되면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 아시죠? 근데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관계도 늘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공이 다 각양각색이고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공자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음악 학자로서 여러분들보다 좀 더한 거는 글로써 언어를 트랜스된 것들을 많이 봐왔고, 임용에 대한 거가 글로 된 어떤 학문적인 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폭이 넓게 그런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금 있지만, 사실은 이 시험 자체가 실제에 대한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라고 해서 실제를 진짜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조교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국악 전공이죠? 라고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티키타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실제 많이 물어보고 선생님들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항상 그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뭔가 관계가 될 때는, 처음에는 저에게 상담처럼 오셨던 분들, 그치만은 거기에서 뭔가 공부를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제가 선생님한테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건 거예요.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고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난 다 가르쳐줘야 되라는 거가 사실은 되게 저한테도 압박처럼 있었거든요. 강사는 척 물어보면 척 하고 대답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저한테 계속 압박처럼 했던 것들인데, 그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1년 전에 배운 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야 되는 직업이에요, 사실 이 직업이. 근데 그게 누구랑이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이들도 성장을 할 거다. 이들이 성장을 해야지 또 나를 프로모트를 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요즘에 젊은 교수님들은 뭔가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주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 조별학습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요. 물론 걸러서 해요. 왜냐면 뭐 안 받아들일 거는 그저 안 받아들여도 되는 부분들이란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정체성을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이만한 소수가 더 큰 걸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한테 언제든지 수업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안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거에 대한 거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제가 조교님들한테는 늘 보니까 물어봐 안 물어봐. 정말 귀가 닳도록 물어보지 않아? 그지? 저번 시간에도 물어봤잖아. 그지? 어땠어? 우리 초수 선생님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연구실 5층에 있는 거 아세요? 저 연구실 5층에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안 계신데 우리 박쌤 안 계시는데 여기 일하시면서 여기서 공부하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지금 2차 준비 중이신데 여기서 뮤비스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었거든. 근데 그분이 그분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나하고 인사하려고 일부러 선생님 마인드맵에 또 사인해 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내 사인이 필요했겠을까요? 그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말 틀려고 했던 것 같아. 그 적극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 친구는 그래서 내 연구실 와서 맥주도 얻어가고 얼떨결에 뭐 배달하면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내가 말하는 거는 그건 거야. 나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적극적인 거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뭐 공부야 잘하든 어쩌든 뭐 그게 뭐 2차까지 가서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요 한 끗 차이예요. 뭐 그걸 잘했다 못 물론 이제 뭐 그걸 잘해서 결과도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지만 뭐 점수도 아주 잘 받아서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적극성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초수 선생님들 내가 계속 지금 당부하지? 지금 내 말 알아들었어? 선생님 알아들었어? 이게 진짜 이렇게 진짜 깊게 들어와야 돼. 그거를 이렇게 나하고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오늘 내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원래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되게 애절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 여러분들 진짜야. 나도 여러분들 성과 잘 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져. 그리고 지금 조교님들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조교 몇 명 이제 좀 충원이 되고 앞으로 만나야 될 조교님들 조교로 활동하시게 될 선생님들한테도 모두 말씀드리겠지만 인강에서 좀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가 돼버렸어요. 네, 상황이. 그래서 부탁드리지만 조교님들 같은 경우도 특히 마찬가지 초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시지 않으면은 만년조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엄중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기본 태도예요. 기본 계획에 대한 거는요, 내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나가고 저거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구조화 잘 해드릴 거고, 애울 거 확실하게 해드릴 거고, 뭐 그럴 거야. 그리고 나는 제일 싫어한 거, 자기 만족의 공부 제일 싫어해. 자기 마음 상태 안정감 있게 뭐 자료를 뭐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하는 거 나 그거 정말 딱질색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성격과 제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딱질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 전날에 이런 우다다다다 줘가지고 이거 보세요. 나 그런 진짜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괜히 마지막에 자기 거 공부 정말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가 낫지. 그리고 애울 거 확실하게 하고 과제 확실하게 명료하게 내줘요. 그럼 그거 하세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무조건 그냥 내가 말했어. 애나 0919예요. 카톡 말해줄게. 애나 0919고
인스타 뭐지? 뮤지온 다이나인가? 맞지? 내 것도 모른다. 이거 맞지? 인스타그램. 맞지? 옷 옆에 또 하나 있나? 네. 인스타그램 뮤지온 다이나고요. 애나 019. 그래서 일단은 강사랑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수님하고 친해지고 싶었죠? 왜 그랬어요? 그래도 교수님하고 친해지면 내가 물어보고 싶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보내는 방법은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되거든. 저도 공부를 할 때요. 왜 뭔가 혼자 뭐 책에서 혼자 뭘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저도 누군가의 튜터를 찾아요. 그게 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찾든지 이 분야에 연구를 했던 뭐 박사님을 찾든지 찾아요. 왜냐면 내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저는 내일도 제 연구실로 방문해 주는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아요.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내 공부를 하는데 물어봐야 되고 이게 그리고 심리적인 거, 트렌드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장기간으로 잘 끌어가고 싶은 방법은 내 환경을 세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거기에 밀어 넣어야 돼. 왜? 하기 싫은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부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저 있잖아요.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토할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빨리 때려치워야지 막 하면서 빨리 해치워버려야지. 이 소리 엄청 많이 해요. 되게 거칠게.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요즘 뭐 코딩 뭐 하는 뭐가 있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막 하면서 빨리 해치워버려야지 막 이러. 이거 괜히 손댔나? 막 하면서 진짜 있잖아요. 궁시렁 막 욕도 섞으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그게 엊그저께였고 어저께는 이제 평온하게 입 닥치고 그래. 입 다물고 그냥 계속 이제 자료 만드는 거는 그럴 일이 없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개강초에 만들었댔잖아요. 개강초에 만들면 이런 AI는 없나? 하면서 아직 AI가 문제를 자동화로 안 되거든. 그냥 AI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거든요. 역시 가르치는 건 내가 내 머리 설계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안 되냐, 라면서. 가끔은요, 있잖아요. AI한테 욕하면서 하는 것도 알아요.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게 욕하면서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하기 싫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환경에다가 몰아넣고 하는 겁니다. 스터디 조직도 그런 용도이지 누군가 나를 촉진시켜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는 내 스스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도 내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초수생들 막 자존감 떨어지는 때 많죠. 자존감? 나도 맨날 떨어져. 하고는 막 자존감 자꾸 떨어져. 짜증나 하면서 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 그러면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를 가르쳤던 뭐 교수님, 뭐 은사님 찾아가려고 문자했어요. 뭐 그들이 나한테 답을 주나? 답을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왔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럴 땐 이렇게 해. 그냥 이거를 던져줄 거란 거 알거든. 그거를 기대하고 가는 거고 입 털로 가는 거야. 그냥 놀러. 여러분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직은 있잖아. 아직은 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걸 거야. 나도 지금 그래요. 우리는 아직 젊어. 우리는 같은 배 타서 미안해. 우리는 아직 젊어서 아직 몰라.
그래서 내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이런 학문적인 거 조금 더 공부했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식의 양은 그 사람하고 밀접해지고 그 사람하고 친근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그 사람처럼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 때 내 지식도 전이가 되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에만 저한테 그러지 말고요. 공부를 하다가 힘이 들 때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부담스럽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기본 이론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수요일날 11시부터 5시 반까지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진도 커리큘럼에 대한 거는 제가 1주차는 거의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해요. 다행히 지난번에 화성학은 조금 겁났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겁나요. 왜냐면 커리큘럼을 확 바꾸고 제가 이번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면서 해요. 조교 선생님도 많이 도와줘.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줘. 뭐가 긴장이 되겠어요? 책 바뀌죠. 개강총회 바뀌죠. 화성학도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책까지 싹 바꿔버렸죠. 근데 또 안 바꾸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바꿔야 될 것 같아. 작년에는 교과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이런 걸 노출시키는 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022 교과서를 대놓고 이거 2022 나왔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2022가 다 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다 그걸 하고 있는 과정 중이어서 강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돼버리고 하기 때문에 엄청 긴장 상태예요, 사실은. 왜냐면 옛날에는 오타가 있거나 틀린 게 있으면 이거 틀렸던 거니까 수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중에 말하겠지만 종합세대에서 안 내려고 오타 같은 거 안 내려고 지금 몇 사람을 거쳐서 이걸 검토를 하고 하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커피 한 잔씩 쏘고 여러분들 오타 주신 분들한테 사실 그게 진짜 왜냐면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양이라는 거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이 클래스를 잘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뭐 긴장인 거가 내가 너무 또 오버하나? 너무 다 바꾸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요. 근데 또 여러분들한테 너무 필요해. 그게 이 강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렀고요. 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 클래스를 잘 이끌어 가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잘 이끌어 가서 성공시켜 봅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스터디 조직에서도 내가 말할게. 혹시 스터디 조직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뭐 마인드맵으로 뭔가 복습 뭐 하는 걸 한데 언제든지 저한테 줌 초대를 하세요. 네, 하세요. 내가 끌어가서 그거를 체크를 해주고 어떻게 방향 설정해 줄 테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억지로 스터디를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이렇게 막 빠지고 뭐하고 막 괜히 마음 상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조직해져 있는 거를 물론 이제 조직을 원하는 거에서 나중에 클래스가 3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차츰차츰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혼자 공부를 해야 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조직을 했다. 한 3-4명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그 조직이 잘 끌어갈 수 있게. 나는 뭐 학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하면은 얼마든지 해서 그 팀을 끝까지 잘 끌어가게 해주는 거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거는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줌 미팅 언제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밤 10시, 11시, 뭐 새벽 1시까지도 우리 2차 하신 분들이 밤 12시에 저하고 코칭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진짜 있었어.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원래 새벽 1시까지도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수업 자체는 이렇게 가고요. 저희는 보강은 말씀드렸듯이 화성학이 끝나고 난 다음 토요일 날 보강이 있을 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성이 빨리 끝나버릴 때는요. 그 시간을 이거를 조금 오늘은 뭐 그래서 한 바닥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 옛날에 칼같이 오늘 수요일 강의는 수요일 커리큘럼이 다 끝내야지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말이 빨라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이해를 하는데 막 조급함이 들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정들을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요일에 보강을 안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스케줄이 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시간 1시부터 2시까지고요. 장소는 기본 이론반은 여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 전자칠판을 하는 위비스 강의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음악과는 이 전자칠판을 꼭 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301호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 교재는 만점 로드맵에 대한 것은 디렉팅은 물론 제가 했고 원래 마인드맵 교재 제가 썼었던 거지만 제가 이거를 재작년에 합격자님들이 직접 집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그 합격했던 해.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에서 이렇게 뇌구조를 이렇게 해야지 되더라 해가지고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고 물론 제가 최종 검수 작업이라 설계 작업들은 했지만 그분들이 거의 내용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개념 정리 같은 것들 검토. 왜냐면 이 책은 유일한 책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개념 노트 이제 보시게 되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7자유학과 뭐 공부해요? 개념 완벽하게 외우세요. 한 줄짜리 개념으로 이렇게 딱 야무지게 써져 있는 책 없습니다. 개론서 있는데요? 아니요. 가서 자세히 봐봐. 개론서에는 현상을 써놨지 이거는 이거이다라고 딱 떨어져서 써놓는 거는 개념이 그러니까 개론서를 읽어도 뭘 개념으로 잡아야지가 모호해지는 거야. 그래서 유일합니다. 정말 개념을 제가 이거를 왜 이분들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했냐면 이분들은 동시에 그 해에 2차 수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2차 수업 저하고 해봤었던 분들 알 거예요. 2차 수업 할 때 이분이 또 한 팀이었어요. 2차 때도. 그래서 뭘 하냐면 자 판사했다가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영산해상인데요. 라고 하면서 영산해상이란 이렇게 이르는 겁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촥 말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딱 판사에다가 딱 써야 돼. 키워드만 딱 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못 쓰네? 영산해상을 진짜 많이 하는데 한 줄 정리를 촥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말을 못해. 거기서부터 이분들이 내가요 선생님 이거를 마이드맵 했을 때부터 외웠었으면 1차 때 개념 외운다고 그 고생을 안 했을 거고 2차 때도 그 첫 번째 보표 모듈 1, 전개 1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인자한 걸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아 제가 초수였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여기서부터 이거 완벽하게 외우고 시작할래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정리하고 저한테 검토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봤었을 때 저도 이제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수정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대로 그냥 완벽하게 하면 돼요. 자, 봐보세요. 뭐예요? 뭘 공부해야 돼요? 오늘 쫙 설명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집에서 뭐냐면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말을 쭉 해보는 건 거예요. 그냥 보면서 어떻게? 음악교육사는 제가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오늘 음악교육사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공부를 어떻게가 중요한 건 거야. 내용학적인 거 여러분들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지식의 내용은요. 저보다도요. 책이 더 잘 나와 있어요. 개론서가 더 잘 나왔어요. 근데 왜 강의를 들어요? 시험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암기하고 구조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강의를 들으는 거는 내용을 전달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리고요, 유튜브 검색을 하면요, 이 포인트에 대한 것만 하면 저보다 더 그 부분 세밀하게 아주 잘 설명해놨어요. 제가 화성학습에도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갖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구조화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조화를 10년 차 동안 외치고 있었는데 인제서야 임용 선생님들이 구조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전에 여기 와서 구조화라는 말도, 전공음악에서 구조화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제가 첫 강사예요. 그래서 구조화가 뭔 말이야? 라고 했었을 때, 구조화가 이렇게 요약 정리라는 게 구조화인 줄 알았대요. 그게 구조화 아니에요. 우리는 모의고사까지 구조화를 해요. 이 세밀한 내용을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내가 이 폴더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게 구조화거든요. 그래서 구조화에 대해서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가, 마인드맵에서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역사가 이 한 페이지에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담아져 있죠? 앞으로 여기다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심화를 들으면 이게 쫙 연결이 되고 할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초수 선생님들 조급한 마음 들지 말라고 그리고 하는 말씀.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도 접하는 거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초수 선생님들은 이거 절대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집에 가서 테스트는 물론 빈칸을 완벽하게 눈 뜨고 썼는데 써지 그러면 돼. 뭐 해야 돼요? 그게 되면 돼. 목표는 그거야. 분명하죠? 근데 이게 되냐고. 첫 칸부터 뭘 써야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내가 이걸 칸 나눈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뭘 해야 돼? 마치 다해나의 뇌구조를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혹은 지피자의 뇌구조를, 합격자들의 뇌를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음악교육의 역사는 크게 고대, 중세, 르네상스, 17세기, 그 다음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고대에서는 그리스, 로마로 나눠질 거고,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를 교육기관과 그 다음에 배경,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라는 그 사조.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 시대 음악교육론과 음악교육론에서는 에토스론이 있었고, 이 에토스론은 음악은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거 아닌데, 자 한번 구조를 따라가세요. 음악 이론이 발달했다. 음악 이론은 두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두 인물은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크제누스이고,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음정 산출에 대한 걸 알 수 있고, 아리스토크제누스는 음계에 대한 걸 알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난 설명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강의 때 어떤 플로우로 강의를 설명을 하는지 그걸 잘 봐야 돼. 애우는 거가 문제가 아니야. 다 써 있어. 쓸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업 시간에 뭐 쓰세요 이런 거 제일 싫어해. 멀티 돼요, 여러분들? 전화 받으면서 타이핑하는 것도 안 되면서. 그치? 헷갈리잖아. 나 그거 내가 공부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면은 온전히 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집중하세요. 저는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예요. 그걸 뽕을 뽑아가셔야 돼요. 그 흐름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지금 다현아가 어떤 순서를 지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말을 할 때도 이거 다음에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 다음에 이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그래서 쫙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또 쫙 똑같이 작업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50분 걸려요. 그 다음에 또 해요. 30분 걸려요. 하기 싫은데 해요. 그러면 한번 뒷페이지를 열어서 해봐요. 뒷페이지에 있는 것도요, 그냥 여러분들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든지 여기다가는 바로 쓰지 말고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 복사를 해서 써도 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해볼 거예요. 한번 넣어보세요. 큰 제목만 생각나요. 얼마나 다행이야. 인덱스라도 외웠잖아. 그럼 해야겠다 하고 또 가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그냥 외워버리자. 그냥 이렇게 돼요, 이제. 하다가 있다가 근데 이제 외워지려고 해요. 좀 입에서 맴돌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면서 이제 합의를 해요. 자, 지금 어떤 합의를 하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써보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될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일단 고대반 딱 외우고 한번 써볼까? 해요. 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따로따로 나눠서 해보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요. 4시간 걸려요.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열받아요. 아침에 눈 떠지자마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써봐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이게 감이 생겨요. 무슨 이야기인지 가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거는 재수생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그냥 외워버리고 단어가 툭툭툭툭툭툭 나오게 하는 거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작년에 했었죠, 공부. 마인드맵 했어요? 네. 지금 네. 크게 말을 해줘도 좋은데 네. 이 마인드맵에 있는 단어가 시험에서 몇 프로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70% 나왔던 것 같은데. 7, 80% 이상은 그냥 이 키워드들이에요. 이 키워드들이에요. 나머지 20, 30%는 뭐 분석해갖고 이 키워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만 잘 알았어도 그거 여러분들 모의고사 때 깨달아요. 초수생님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할 수 있어. 나는 정말 200% 장담을 해. 근데 아까 첫 번째 말한 거 있었죠. 강사님 따로 나 따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합쳐야 돼요. 여러분들 하라고 하니까 해 그냥 이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그러거든.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나도 20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20대는 선생님이 이렇게 교수님이 내준 건 내준 거대로고 나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잘났지 진짜. 과제나 더 멋있게 잘해서 내지.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거가 제일 빠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좋은 신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가 먼저가 돼야 돼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잘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거에 다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 받아들이자고요. 나도 너무 오래 걸렸어. 그랬더니 너무 돌아간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까 뭐예요? 내가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지금 내가 했던 그 과정 있잖아.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보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 마음이 생겨요. 빠르게 지금 초수분들 자신감을 갖고 싶죠. 지금 막 불안하잖아.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진짜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미쳤어 하고 해보세요. 모든 선생님들 다. 지금 인강을 듣고 있는 부탁해. 정말로 부탁해. 그냥 해봐. 알겠죠? 제가 이렇게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맨날 유튜브를 막 이렇게 항해를 하고 다니니까 옆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도 지금 한 달 전 이야기예요. 그렇게 합의만 하고 있으면 뭐해 그냥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 과제 제출하고 그러면 될 거를 만들어갖고 포트폴리오 내라면 돼 이러는 거야. 맞아. 그러면서 왜 내가 또 이랬지? 아마 또 돌아가게 될 거야. 계속 다 잡는 거고 되게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그래서 내가 귀찮아서 그랬던 거지? 라고 해서 내가 되게 또 건방 떨었네. 이렇게 반성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이 공부는 귀찮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방법 이미 가르쳐 줬어요. 오늘 이거예요, 목표는. 자, 과제가 뭔지 알죠? 숙제가 뭔지 알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내가 10시간 계획 안 세워도 10시간 걸려요. 10시간을 굳이 타이머를 해가지고
그냥 타임 하기가 싫어. 아, 알겠어. 외우고 싶다고 나도. 왜 자꾸 타이머가 시간을 가냐고. 하면서. 그게 된다고. 그리고 내가 막 억지로 외우라 했어요? 아니요. 보고 하세요. 보고 말하세요. 보고 이거를 계속 보고 말하세요. 어느 순간에 그게 돼 있을 거래요. 그래서 순서대로 밟아가시는 거. 그래서 이게요, 언제쯤 될 거냐? 말할게요. 우리 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요, 토요일 정도 되면은 이게 거의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고요. 지금 초수이신 분들은요, 다음 주 직전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미쳤어 하면서 하는 거야. 근데 일주일 뒤는 분명히 있잖아. 뭐가 달라지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게 달라질 거야. 그리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가 할 수 있어. 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라는 자기의 방향성과 돛담배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건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남이 이게 없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언니, 나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 어떡해. 저자력. 그런데, 차라리 그럼 그렇게 해볼까? 아니, 스터디를. 욕할게.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진짜. 내가 나한테 말해. 나 진짜 그냥 하면 될 거야. 왜 이렇게 정말. 내 스스로한테도 하는 이야기야. 나한테 스스로 욕하면서 하는 이야기.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겪어보지 않았어? 이 난리 브루스를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요, 완벽한 책은 아니에요.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냥 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좀 더 좋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좋은 개념 풀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걸로 바꿀까요? 이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험에 대한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컨셉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만점 로드맵에 대한 거는 이제는 기본 하셨던 분들이 뭐 유명한 책이라고 어저께 누군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학교에서 스터디 교재로도 많이 쓰고 한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이거는 만점 로드맵은 위비스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일단 커리큘럼은 이렇게 잡아놨지만은 약간씩 변동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워놨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진짜 공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너무나도 죄송하게 목소리가 지금 막 스피드하게 달려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계속 이렇게 조금 차분차분하게, 조금 아쉬운 건지 좋은 건지. 어때 조교야? 오히려 다 나냐? 누가 나한테 차라리 아픈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 사실 아프니까 저 청초하게 나와요. 아프니까 좀 더 말이 근데 막 그런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다소곳해지는 건데, 제가 원래도 그렇게 다소곳이 아니라 좀 짹짹짹짹짹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좀 뭔가 다소곳하게 여러분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고, 나는 1주차 목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들게, 이렇게 하면 학교 할 것도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거지, 다음 주가 지났는데도 어떡해 이거 아니라는 거지. 빨리 마음을 잡고 세팅을 하고 빨리 루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인강 선생님들, 계속 당부드려. 우리 직강 선생님들, 아까 우리 박쌤 이야기하면서 내가 LC로 들었지만, 그냥 인사하고 선생님 저 누구예요? 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도요, 나중에 그 친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합격을 하는 승리 지점으로 끌어가게 하는 걸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를 선택받는 사람으로 하게 하는 거는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나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습관화가 돼 있으셔서 나대기를 안 하시는데요. 나대는 거 좋아해요. 겸손한 자세로 나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성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먼저 음악교육론부터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음악교육론에 대한 거는 페다고지 교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국악과 서양이라고 하는 거가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음악교육은 음악이라는 국악과 서양의 컨텐츠를 어떻게 교수할 것이냐, 페다고지를 이야기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교육이라고 하는 우리는 교수자들이죠. 그래서 음악교육론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교육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교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이 정부가 이 시대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지금 무슨 교육하려고 하죠? 창의융합 인재 키우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융합을 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런 어떤 철학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철학이라고 지금 융합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진리, 철학이라고 하면 진리, 이게 맞다, 이게 당연하다 라고 하는 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융합이 뭔가 당연한 세상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요소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뭐 실용주의만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용주의면 저하고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어떤 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효과적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음악을 소재로 해서 했을 때 교육적 가치가 있고 이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인류의 어떤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어떤 음악을 선택해서 가르칠 것인가,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게 할 것인가, 어떤 음악이 가치롭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미학이에요. 미학. 그러면 이런 게 정해졌어요. 이렇게 좀 가르칠 거잖아요. 가르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라는 게 달라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그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뭐겠어요? 빨리 학교 가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근데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마주할 학생들의 심리 상태는 뭐야? 우리 선생님이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어. 음악이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에 대한 빈도수가 이 행동의 빈도수라는 거예요. 뭐를? 머릿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과 머리는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적인 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학습자가 지금 몇 살짜리 아이인데 이런 행동을 자꾸 빈번하게 하는 걸 봤을 때 아이가 이런 상태인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지 단계라든지 성숙 정도라든지 이런 발달 단계들을 고려하여서 이 아이들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을 배우는 게 심리학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의성. 그렇지만 심리학에서 배우죠. 이 아이의 어떤 독특한 부분, 이 아이의 어떤 뭔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 뭔가 엄청나게 많이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의 빈번도가 많다든지 그런 걸 보고 이 아이는 창의성이 높은 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보는 거가 뭐다? 바로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왜 지능이론이라든지 창의성 이론이라든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치 가능하게 그렇게 과학적 실험을 할 수 있는 그게 심리학적인 배경들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심리 상태, 성숙 정도 다 하고 나서 사실 지금 이 부분에는 빠져있지만 우리 교육과정 1년 내내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지금의 교육과정이라는 거가 있기도 전에 사실은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역사적 변천을 거쳐왔었고
지금 2022 교육과정 그래서 왜 이런 게 중요한가라는 거가 있겠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자,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아이들한테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려고 뭘 가르치게 할 것인가. 요즘에 이거에 대한 거가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많이 하는 거 AI를 해서 인지심리학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연구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교육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 건가? 지금까지 가르쳐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건가? AI가 다 해주는데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정말 똑바르게 하세요. 이제는 달달달 외워서 하는 거는요, 어떤 시험에서도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용시험에 대한 쓸데없는 공부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분석하고 해석하고 새로운 거를 뭔가를 조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원해요. 국악적인 것과 서양적인 거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뭔가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원해요. 교육과정에서 큰 패러다임으로 어떤 교과 융합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 교과 융합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교사를 원해요. 실생활적인 그런 음악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교사를 원해요. 삶의 맥락 속에서 이런 산업적 가치라든지 환경적인 가치라든지 거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거고 그게 컨텐츠를 결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큰 프레임이 뭐냐? 교육과정이에요. 뭘 가르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는 교육과정에는 이미 단서가 있긴 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교과서에 반영을 하죠. 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작곡을 하는 데서도 예전에는 작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음표 가르치고 리듬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창작을 하는데 그게 중요할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선율 리듬은요, 순우가 다 만들어주는데요, 뭐. 이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떤 구도로 이걸 전개하게 할 것인가. 프롬프팅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어떤 개념들을 넣게 할 것인가. 그게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변화예요. 교수 방법. 그래서 교수법에 대한 거가 교수법을 배우는 거죠.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교수법에 대한 거가 구체화돼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교육공학적인 부분과 연결될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면은 교수자가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음악 디지털 데이터는 어떻게 다룰 것이고 어떻게 분류할 것이고 어떻게 애들이 지각 판별할 수 있게 자료를 구성할 것인가. 웨이브 파일이라고 하는 mp3 파일이라고 하는 것과 영상 파일과 음원 파일에 대한 것들을 구별하고 데이터 압축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공학적 부분에서 나오는 거. 단순하게 툴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기본적인 디지털에 대한 해상도를 어떻게 읽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게 바로 교수 방법, 그리고 공학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잘 진행되어 왔느냐. 그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주면서 코칭을 해주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을 한다거나, 우리가 블록타임 같은 거로 프로젝트 많이 하죠. 그럼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통해 형성평가를 통해,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2차 시험 문제에서 달라지는 점이 수업에서의 설계 역량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목표부터 평가까지 일원화시켜서,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중간중간 지속적인 평가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모듈을 진행을 할 때 학습자가 장애가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지속적 평가를 함으로써 학습자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나의 수준을 평가받는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한테 조언을 구하고 코칭을 받고 내 중간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의 어떤 평가 방식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음악 교육론에서 배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음악 교육론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음악 과목. 그러면 국악에서 배웠을 때는 크게는 국악이론, 국악이론, 국악사, 그 다음에 국악곡 이렇게 나눌 거예요. 저희는요, 처음에만 이렇게 가고요. 나중에는 계속 통합적으로 가요. 국악 이야기하면서 국악사 이야기 할 거고, 국악 이론 이야기 할 거고, 국악곡 이야기 계속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그냥 국악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대비해야 될 거는 국악이지, 국악 이론 따로 나오고, 국악곡 따로 나오고, 국악사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국악 안에서 통으로 같이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될 거 뭐냐면 국악 이론을 공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막 국악 이론에서 악기론 파트에서 국악 대금이라는 악기가 나왔어요. 그럼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 행적이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그것이 예전에 그 무슨 고려사 악지에서는 구멍이 몇 개가 있었는데 아깝게 보면은 맨날 고문원 시리즈에서 또 한 번 나오겠지만 그것이 역사로 넘어갔었을 때는 조선시대 악학계범에서는 구멍이 몇 개로 나왔었고 지금의 현재 구멍하고 뭐가 차이가 있고 대금에 관련된 어떤 설화와 관련된 것은 어디에 삼국유사에 어디에 나와 있고 문헌과 연결돼 있고 악기론과 연결돼 있고 역사와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 오늘 국악 악기론 파트 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역사와 막 계속 연결 1년 동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분절되잖아요. 과목이 세 과목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하나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달라져요. 왜? 국악 이론을 하면서 국악사 나중에 배우지만 잊어버리지 않게 국악사 내용 여기다가 써놔야지. 국악곡 여기 어디서 대금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 써놔야지. 그러면서 할 때마다 국악 이론 파트에는 국악사와 국악악곡에 대한 이론 설명적인 것들이 추가가 돼 있고 또 국악곡에 들어갈 때 이거 대금이 나오는 부분을 책 봤죠. 대금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지. 거기다가 또 정리를 그렇게 넣게 되게 보면 여러분들의 뉴런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다 연결을 계속 깜빡깜빡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 공부는 뇌를 어떻게 습관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국악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으로 가는 거를 상반기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게 분절되면요 계속 오늘은 국악 이론하다 끝났고 국악사 하다 끝났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통합적인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세부적으로 국악기, 의식음악, 정악, 국악사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서양음악,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구별되어 있죠. 음악사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마인드맵도 있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고대가 들어갔어요. 고대가 들어가면은 테트라코드에 우리 테트라코드 잠깐 화성하에서 이야기했었죠. 체계에 대한 거 볼 거예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음악적인 어떤 토널리티 할아버지 토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성 시스템에 대한 할아버지 체계를 볼 거예요. 이런 어떤 이론적 분석 들어갈 거고 중세에서 교회 선법 당장 우리 모두 체계에 대한 거 연결됐었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 갈까요? 16세기 대입법 갑시다. 16세기 대입법 가면 팔레스티나라든지 교회 음악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3도 유도 협파작이 대위, counterpoint, 대위되는 점들을 만들어서 어떤 선율을 독립적으로 만들어가는 대입법을 배울 거예요.
라고 하면서 16세기 대입법 배워요. 그러다가 바로크로 넘어가요. 바로크로 가면서 기악음악이 엄청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엔 성악적인 대위를 해가지고 아카펠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르네상스 시대 많이 있었다면 이제 기악에서 솔레시라 솔시라 솔파라레 레라 파미 레파미라 어때요? 기악의 어떤 대위 후가 같은 걸 배울게요. 18세기 대위에 대한 거 봅시다. 고전에서는 형식로 배웁시다. 그다음에 낭만에서는 고전에서 벗어나는 소나타의 다양함, 그리고 존조가 관계조 존조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슈베르트 슈만의 가곡에서부터 뭔가 먼 존조로 가는 대표적인 케이스 3도 존조 뭐 이런 것들 공통 존조들 봅시다 라고 해서 확대되는 존조의 유형들 봅시다. 현대로 갑시다. 현대를 가게 되면은 앞에서 중세 때 막 이질적으로 쓰기 위해서 옛날 중세 시대 때 썼던 거 갑자기 차용해가지고 써갖고 모두 쓰기도 하고요. 옛날에 저게 민요 같은 데서 썼던 오음문계 같은 거 막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음이나 반음 체계를 무시하는 것 같은 다 온음으로만 이루어진 홀톤 쓰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음계들을 쓰는 현대를 볼까요? 나가면서 이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를 16세기 대입법, 18세기 대입법, 형식론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하면 여러분들 과목이 몇 과목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과목 열 몇 과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계획을 세우는 거가 달라져요. 오늘 진짜 제 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냥 통으로 국악이고 통으로 이게 서양 음악이고 그래야 되거든요. 르네상스 했어. 그럼 르네상스 대입법까지 가야지 오늘 하나의 통인 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다 분절을 하더라고요. 절대 통합된 지식 안 돼요. 여기 기본에서는 안 다루겠지만 좀 더 우리 이제 이번에 스페셜 강좌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특강 스페셜 강좌에 뭐가 있냐면 대중음악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교과서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중음악적인 부분들은 20세기의 재즈음악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오는 거. 이미 이번에 뭐 콜재즈 마일스 데이비스 거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쿨재즈 같은 것도 마일스 데이비스 곡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쿨재즈는 서양 음악적인 어법적인 것들이 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쿨재즈 나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그래서 앞으로 뭐 스윙도 나올 수 있고 쿨재즈도 예전에는 스윙이 나왔었죠. 이번에 쿨재즈가 나왔었죠. 다음번에는 리듬에 대한 연구에 대한 리듬에 대한 걸 물어본다면 보면 하드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메인 강좌로는 제가 못 넣고요. 스페셜 강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학적인 것은 절대로 빈틈은 없다. 절대 빈틈 없을 것이다. 대중 안 가르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지만 이미 시험에서 저는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학교 가는 데에서 부족함이 없는 컨텐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하고 같이 해주시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보다 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다음에도 같이 연장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제 클래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들은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 할 걸 그랬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정말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요. 옛날에는 기대를 했지만 이제 기대도 안 해요. 그래, 여기 분들 중에서 제발 우리 직강 선생님들, 우리 조교님들부터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보강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이렇게 1월 27일, 2월 29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요, 1시에 저 기자니까 저거 맞는 시간이에요? 진짜
한 번도 안 쉬었고 이렇게 간 건가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셔야 돼요? 잠깐 끊고 5분 뒤에 바로 시작하서요. 저희 1시 한 20분까지 좀 진행을 하고 가실 분 빨리 갔다 오세요.